불과 100년 전 금기와 죄악으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억압돼 있던 성이 음지에서 양지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20세기의 충격적인 사건, 성혁명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일부 일처제가 인간에게 최선의 짝짓기 체계인지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우아하고 도덕적이며 품위 있는 영국 여성들의 일상,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으로 경제발전이 절정에 이른 대영제국의 화려한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빅토리아 시대는 세계적으로 금욕을 강조했던 시대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고 대세가 금욕주의로 기울면서 문학에서는 외설적인 표현이 순화됐고 공개석상에선 성을 연상하게 하는 말은 금기가 됐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남녀 차별 현상이 심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철저히 분리됐으므로 남성은 바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생산 담당,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의 도덕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을 졌죠. 런던 대학은 1878년에서야 여학생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세기 말부터는 여성들도 의료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복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빅토리아 시대 이전까지 남성들의 패션은 아주 화려했는데요. 하이힐과 스타킹, 컬러풀한 장식과 보석은 남성의 권력을 과시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에서 이전의 소위 귀족 복식은 이제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에서는 해외 식민지 진출에 성공을 거둔 남성들, 산업사회에서 바쁘게 부를 축적하는 남성들이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됐는데요. 이런 남자들은 화려한 옷이나 걸리적대는 장신구로 멋부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복작되는 도시에 먼지나 때가 묻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검정색상의 복장, 실용성 높은 복장을 더 좋아했죠. 여성의 신체는 꽁꽁 싸매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자들은 발을 뒤덮는 긴 스커트를 입었고 목 끝까지 단추를 엄격하게 잠가 입었습니다. 이 시대를 말할 때 천으로 감싼 책상 다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사람 다리는 물론 책상 다리도 너무 자극적이라며 천으로 죄다 꽁꽁 싸맸다는 속설까지 나돌았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는 정말 보수적이었습니다. 여성에게는 성욕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통념이 존재했죠. 그러나 한편으로 빅토리아 시대는 위선의 시대였습니다. 약 200만 인구의 런던에는 8만 명의 매춘부가 존재했고 매독과 같은 성병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성병에 대한 공포는 다시 성욕에 대한 억제로 이어졌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선 포르노와 동성애가 성행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금욕주의에 대해 선전포고를 날린 것이 바로 성혁명입니다. 성혁명은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쿠데타였는데요. 1차, 2차 성혁명 모두 20세기에 불거졌습니다. 슬슬 엘리트층에 의해 근대적 성개념이 고개를 들던 20세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성도덕, 매춘, 성병과 같이 그동안 음지에 쌓여왔던 성적 타락 문제가 폭발해버린 거였죠.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세상 곳곳에서 난데없이 자유로운 성경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성을 상실해버린 분위기 속에서 온갖 성병이 창궐했고 그 혼란의 시간 속에 수많은 사생아가 태어났습니다. 1차 성혁명은 성에 대한 인식이 격변한 192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캐바레에서 재즈, 성관계, 춤으로 억압된 자유를 풀어헤쳤고 환락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영국과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게이 문화가 퍼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서유럽보다 한 발 먼저 성혁명이 시작된 곳이 있었으니 바로 공산혁명이 터진 소련이었습니다. 그동안 차르가 다스리던 독재 국가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성적 억압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1917년에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은 이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혁명가들은 종교에 기반한 가정을 해체해버리고 나라를 유토피아적 계급사회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 성통제가 없어지고 신중절과 이혼이 합법화됐으며 여성들에겐 자유연애가 장려됐습니다. 가족은 해체되고 남녀가 법 아래 평등해지면서 여성도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들은 나라에서 집단으로 양육하면서 공산주의에 복종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혁명 초기 레닌은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는 난혼을 허락했고 모스크바 강변에는 파격적인 누드비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진적 성혁명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일어난 1차 성혁명은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퇴폐적인 데카당스 문화 등의 배경에서 이뤄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는데요. 뜨거웠던 1차 성혁명의 여파는 1929년에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약 40년간 여러 사회현상과 사상이 얽히면서 2차 성혁명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을 폭로하면서 인간을 통제하는 건 무의식이고 그 안에는 성본능이 억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혁명가 중 영향력이 컸던 인물 중에는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비렐름 라이히가 있는데요.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 사상을 결합해서 전통적인 가족체계의 해체와 난혼을 주장했습니다. 급진적 주장을 펼치던 그는 결국 정신분석학계는 물론 공산당에서도 비판받으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요. 거대한 전쟁은 늘 그렇듯 세상을 뒤흔들고 전통적 성문화를 뒤엎었습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의 청년들은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기존 체제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미국에선 베트남전에 개입하지 말자는 반전운동이 일어났죠. 전통적 질서에 반대하는 일명 반문화운동이 거세지면서 반인종차별운동, 히피문화, 반핵운동, 다양한 인권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반문화운동의 물결 속에서 2차 성혁명이 터졌습니다. 문학과 영화 작품에는 점점 외설적인 표현이 늘어났죠. 여기에 결정타로 피임약이 발명됐습니다. 임신과 성병의 공포에서 해방되니 나노는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혁명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고 주체적인 개인이 되자는 목적을 포함합니다. 이런 사상은 피임, 혼전성관계, 포르노그래피, 동성애, 임신 중절의 합법화로 나타났고 성해방의 외침은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를 물들였던 금욕주의에서 20세기 성인식을 통째로 뒤집은 성혁명에 이른 것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인류의 실생활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성혁명의 파격적인 내용 중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치관이 상충하는 부분도 상당한데요. 무엇보다도 암무하거나 자유롭게 관계한다는 나논의 키워드는 현재 인류가 선택한 일부 일처제와 정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현재 일부 일처제 기반의 인간 사회는 과연 인간에게 최선일까요? 일부 다처제 기반의 사회로 변하면 수백 명의 후궁을 거느렸던 왕들처럼 돈과 권력, 외모까지 모두 가진 유력한 남자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을 텐데요. 남성에겐 당연히 일부 다처제가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일부 일처제는 오히려 남성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제도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면서 당연히 기회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낳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연예인 같은 외모에 경제력까지 갖춘 1등 신랑감이 20명의 여성을 차지했을 때 2등인 남성은 21번째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만약 일부 일처제였다면 2등 남성 역시 2등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겠지만요. 또한 저 뒤에 100위, 1000위로 밀려난 남성들은 상위권 남성들이 차지한 수많은 여성들을 뺏기며 아예 결혼할 여성이 마땅치 않은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승자만이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독식하고 순위권에서 밀린 대다수의 남성들은 이 결혼시장에서 우르르 낙오되며 거의 혼자 살게 된다는 거죠. 나논과 일부 일처제라는 키워드를 진화 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재밌는 점이 많은데요. 일단 나노는 일부 다처제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 예시에서 말했듯 소수의 유력한 남자들이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파트너를 독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현존하는 대형 유인원 중에서 일부 일처인 종은 우리 인간뿐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침팬지, 보노보와 갈라진 이후 확실히 일부 일처로 방향을 틀어 진화해왔죠. 한때 거의 모든 문화는 일부 다처제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인간은 일부 일처제가 규범으로 정착된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일부 일처제가 일부 다처제보다 더 좋은 체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유동물에게 일부 일처제는 다른 체계보다 우월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일부 일처 수컷의 약한 폭력성 때문입니다. 생물군 전반에 걸쳐서 암컷은 수컷보다 임신과 출산 후 새끼를 맡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임신부터 출산 후 새끼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오랜 시간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암컷은 수컷을 까다롭게 고르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 일처 수컷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다처 수컷과는 달리 단 하나의 암컷만 고를 수 있으니 암컷처럼 파트너를 까다롭게 고르게 됩니다. 이렇게 수컷이 까다로울 경우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약해집니다. 물론 최고의 암컷에게 접근하려고 싸움을 벌이기는 하죠. 그러나 일부 다처 수컷에 비하면 평화로운 인생입니다. 일부 다처 수컷의 세계는 훨씬 폭력적이고 냉혹합니다. 수많은 암컷을 차지한 후에도 흑심을 품은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의 암컷들을 지키기 위해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우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자나 코끼리 바다표범이 대표적 예입니다. 또한 지능이 높은 돌고래의 세계에서는 성난 수컷들의 서열 싸움이 흔히 사례로 번지고 집단 강간이나 영아 살해 같은 살벌한 일들도 벌어지죠. 이런 특징 때문에 일부 다처제는 필연적으로 수컷 간의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그 폭력을 뒷받침할 신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한 예로 일부 일처제인 긴팔 원숭이와 일부 다처제인 개코 원숭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인 개코 원숭이는 성적 이용성이 뚜렷하고 공격하기 좋게 송곳니도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성적 이용성은 같은 종의 암수가 생식기 외 다른 부분에서도 서로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갖는 걸 의미하는데요. 일부 일처제일 경우 수컷은 암컷과 신체 구조가 더 비슷해집니다. 일부 일처 인간의 경우엔 어떨까요? 인간의 성적 이용성은 침팬지와 보노보보다도 약한 편에 속합니다. 일부 일처제가 우월한 두 번째 근거는 부부간의 유대를 형성한다는 것과 자녀 양육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일처제는 부부간의 협력과 공정성을 가장 많이 실현할 수 있는 짝짓기 체계라서 암수가 함께 새끼를 건강히 양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수컷은 자신이 선택한 암컷을 경쟁자에게서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새끼를 먹이고 키우는 일에까지 기여할 수도 있죠. 부부간의 유대는 노동을 함께 나누는 유용한 토대가 됩니다. 한부모 체계에선 대개 어미가 모든 일을 도맡지만 부부 체계에선 어미의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김부리 참도요는 암컷이 밤새도록 알을 품고 해가 뜨면 수컷이 그 알을 넘겨받습니다. 특히 양육을 아주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인간에겐 일부 일처제가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인간의 경우로 한정했을 때 일부 일처제와 일부 다처제의 차이점은 뭘까요? 기타 모든 조건이 같다는 가정하에 일부 일처 문화 사람들은 일부 다처 문화 사람들에 비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고 출산율은 낮습니다.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가 적다는 특성도 가지는데요. 반면 일부 다처제가 확고한 문화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다처제에서는 성관계와 번식이 자유롭고 무질서하게 관계를 맺는 난혼에 대한 환상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난혼을 통해 육체적으로 많은 여자에게 성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잠재의식에서는 그런 인정의 관문이 점점 더 낮아져서 흔하고 얄팍한 성관계가 무의미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역시 의식적으로 부모가 될 위험을 피하면서 책임 부담 없이 관계를 즐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성에게는 잠자리를 같이 한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성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성관계와 아기에 대한 책임은 때려야 뗄 수 없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 남성 역시 사랑이 넘치는 파트너십을 중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난혼은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행위인 거죠. 결과적으로 일부 일처제는 자녀 양육에 유리해서 유능한 성인을 더 많이 양산하게 하며 폭력과 전쟁이 호소하는 경향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인간에게 가장 좋은 짝짓기 체계는 일부 일처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도서 21세기를 여행하는 수렵채집인을 위한 안내서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라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진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의 최신 이론을 흥미롭게 풀어주고 있어서 진화 입문서로도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실 문제의 해답을 진화 생물학을 통해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기술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